그러니까 총평을 하자면 굉장히 평이하고 평이한다는 게 쉽다는 건 아니에요. 문제적 접근이 쉬운 면이 있는데 대신 글쓰기에 있어서 실력을 엄청나게 많이 볼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번 특전은 글쓰기 실기에서 거의 당락이 결정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슨포케아트 연극영어 원장 이상민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한예종 영화과 특전이 그 시험을 봐버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문제는 A가 이제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이야기를 쓰라 이건데, A가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 여기서 그 조건 첫 번째는 주인공이 A고 그 누군가를 만나러 간 데는 B다. 이거가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근데 이게 왜 적었을까요? 일단 해설하기 전에 일단 문제부터 쭉 말씀드리면, 조건 2는 시대 배경이 현재거나 30년 전이거나 30년 후 셋 중에 하나 고르라. 3번은 B와의 만남 전이나 만남 후에 일어나는 핵심적 사건을 써라. 네 번째는 A의 정서적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기준은 글자 제한이 1600자에서 2000자 이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해설해 드릴게요. 이게 좀 친절해요, 이번 문제는. 그리고 굉장히 클래식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단 이번 특전의 특징이에요, 기출문제. 그러니까 클래식하면서도 길다는 거죠. 1600자에서 2000자면 요즘 한예종에서 잘 안 나오는 분량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00자짜리 그 1000자인데 줄거리 쓰라 전체 다 쓰는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고, 또 이번에 2000자인데 또 이야기를 쓰라고 하니까, 이게 한예종 그 글을 준비할 때는 여러분이 짧게 쓰는 거, 길게 쓰는 거, 대사 쓰는 거, 나눠 쓰는 거, 묘사하는 거 다 연습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긴 게 나왔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좀 글쓰기에 있어서 여러 능력들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예종 특전은 확실히 글쓰기에 되게 중요함을 두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번 특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길이가 2000자까지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길이가 2000자의 분량으로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야기가 이제 2000자가 됐을 땐 줄거리가 어느 정도는 기승전결의 구조가 돼요. 근데 기승전결이란 말을 전 좀 싫어해요. 그게 너무 상투적이기 때문에. 한자어잖아요. 기승전결이란 상투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좀 해설해 볼게요. 일단 뭔가 소개가 있어야죠. 뭐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공간과 배경을 갖고 있는지, 그쵸?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에 대한 어떤 좀 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사건이 있어야죠. 사건이 있어서 이야기가 진행이 돼야죠. 그 사건을 통해서 이게 이야기가 확대되는 지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결말인데, 학생들이 이런 게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자꾸 이렇게 반전을 써요. 뭐 밝혀지거나, 뭐 갑자기 뭐 버튼을 누른다 이러면서 끝낸다거나, 뭐 흐지부지 결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정말 금물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사건을 잘 쓰는 거, 그 다음 그 사건을 진행시키는 거, 그리고 반드시 엔딩 장면을 만드는 거.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이 기승전결이라는 단어를 좀 피해가면서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줄거리를 만드는 법인데, 결론은 뭐냐면요, 줄거리에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스토리적 요소가 없으면 좀 안 되는 문제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주인공은 A, 누군가는 B, 가족관계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A는 주인공으로서 캐릭터가 있어야 되고, B도 되게 중요한데, 대부분 학생들이 A도 잘 못 만들지만 주인공도, B가 정말 그냥 아무 역할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A가 하는 행동을 그냥 B는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잠깐 나갔다가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특히 B를 만나러 가는 거기 때문에 만나는 대상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좀 도움을 드리자면, 이런 글을 쓸 때, 항상 한예종 글을 쓸 때는 중요한 좀 노하우기도 한데, B의 입장에서도 한번 글을 써보세요. 최소한 B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한번 글을 한번 써보세요. B의 입장에서 이 스토리를 보면. 그래서 B의 입장에서 이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도 좀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연습을 하면 여러분이 B란 캐릭터를 좀 더
그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A와 B의 각각의 다 캐릭터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대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대 배경이 현재 30년 전, 30년 후면 현재는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공들여서 문제를 냈는데 현재로 가는 게 뭐 목적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냥 상투적으로 그냥 쉽기 때문에 현재를 선택하는 건 좀 별로고요. 아니 30년 후라고 했을 때 너무 미래가 아니잖아요. 근미래인데 어떻게 막 대단한 그 과학이 발전해 있고 막 그건 좀 현실적인 어떤 그 지금부터 30년 전이면 90년대인데 많이 변한 것도 있고 많이 변하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르라면 30년 전을 골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단 30년 전을 고른 학생이 거의 없고요. 원래 응답하라 시리즈 보면 알겠지만 과거의 향수가 공감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랬지. 과거는 얘기만 해줘도 즐거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각자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만들려면 그거를 굉장히 강한 논리로 그 미래를 설득시켜야 된다면 과거는 상대방의 기억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때 그랬지. 맞아, 우리 그랬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달고나 같은 거. 왜 오징어 게임이 그 굉장히 공감을 불러일으키겠어요? 거기 나오는 요소들이 굉장히 어떤 우리들의 추억을 또 기억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으면 30년 전을 잘 활용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요 시대 배경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 사건을 쓰라. 만남 전이나 만남 후에. 이거는 뭐 안 적혀 있어도 사건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서적 변화라고 하는 게 이게 한예종 언어인데 이 정서적 변화라는 단어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자꾸 헷갈려가지고 막 감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토리적으로 이 사건을 만난 이전과 이후가 주인공이 달라지면 돼요. 주인공은 반드시 달라져야 됩니다. 그게 성장이 보통 이제 제일 좋은 어떤 플롯이고요. 성장이 아니더라도 뭐 할 수 없었던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거나 놓지 못했던 걸 놓게 되거나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거나 또는 복수해야 될 대상에 복수를 성공하거나 이 모든 것들은 다 가능한데 어찌됐건 이 사건 이전과 이후에서 명확한 주인공의 변화가 있는 것이 바로 정서적 변화라는 것을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정서적 변화라는 걸 감정적인 변화로 해석하지 마시고 스토리적인 변화로 이해하시면 이번 문제는 상당히 잘 접근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총평을 하자면 굉장히 평이하고 평이한다는 게 쉽다는 건 아니에요. 문제적 접근이 쉬운 면이 있는데 대신 글쓰기에 있어서 실력을 엄청나게 많이 볼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번 특전은 글쓰기 실기에서 거의 당락이 결정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올해 2023년도 한예종 영어학과 특별전형 기출문제 해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